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한 3번의 강좌에 걸쳐서 또 다른 기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에 대한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명은 웹 디자인 기획안이 되겠고요. 작품 규격은 가로가 220mm, 세로가 150mm, 작품 요약서로 생략을 하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흑백 사진을 불러와서 파란색 계열로 변경을 해야 되고, 모니터 사진을 불러와서 그 사진의 밑에 있는 고무신 사진의 경계 이미지에 맞게끔 트리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내부는 물결 효과가 지정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왼쪽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키보드 사진은 특별한 효과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원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에 있는 4개의 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작업된 내용을 포토샵이나 페이지 메이커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타 나머지 문자에 해당하는 부분과 재단선은 페이지 메이커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에 대한 요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 작업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소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포토샵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엔드포인트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고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의 12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대화 상자에서 열기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처럼 원고.jpg와 폴더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이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압축 풀기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때 경로는 내 문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좀 더 편리한 폴더를 지정하셔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압축 풀기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원고.jpg와 포토샵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원고.jpg를 여러분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요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운로드된 소스 이미지를 모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을 하고, 자, 내 문서 폴더에서 포토샵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미지 1번부터 이미지 4번까지 쭉 드래그를 해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파일이 모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미리 파일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개의 이미지가 노출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 안에 있는 New를 선택을 하겠죠. 자, 새로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뉴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는 여러분의 수험번호 정도를 입력을 하시고요. 단위를 밀리미터로 지정을 한 다음에 가로에다가 226을 입력하고 하이트에다가는 156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72를 지정을 하고 픽셀 퍼 인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칼라 모드는, 자, 출력 모드인 CMYK 칼라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새로운 파일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그림의 위치,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열려지게 되면 먼저 그림의 위치, 그다음에 문자의 위치, 그리고 어떤 메뉴의 위치, 어떤 요강에 들어가는 요소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레이아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 메뉴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상단 룰러에서 자,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한 4mm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미리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뷰 메뉴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가이드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모두 제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룰러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한 4mm 정도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한 10mm 정도 되는 위치에 가이드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 룰러에서 오른쪽으로 한
78mm 정도 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놓게 되면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 룰러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쭉 한 166mm 정도의 가이드를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부분, 자, 원고 이미지, 소스 이미지가 배치될 아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룰러 좌측 상단 원점의 위치를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에 원점의 위치를 갖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상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원점의 위치를 변경을 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단 룰러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 10mm 정도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16mm 정도 되는 위치에 가이드라인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메뉴의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2mm 정도 위치에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미지의 세로의 크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놓으시고 한 78mm 정도 위치에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의 이미지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왼쪽 룰러에서 오른쪽으로 한 2, 3mm 정도 갖다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배치되고 메뉴가 배치될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치를 입력을 해서 만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이 계산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공받으신 그 문제 이미지의 가로의 크기를 자를 이용해서 잽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자를 이용해서 재시고 그 다음에 실제 원고의 가로의 크기, 작품의 가로의 크기에서 이 여러분이 자를 이용해서 잰 크기를 나누게 하게 되겠죠. 여기서 나타난 그 값에다가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고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에서 가장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고무신 사진을 불러와서 컬러 이미지로 변경하는 부분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이미지 1.jpg를 선택을 하고요. 자, 도구 상자에서 자, 마수봉투를 선택을 하고 흰색 바탕을 클릭을 합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인볼스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서 카피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 작업 이미지를 다시 열기를 하시고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림처럼 이미지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동 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미지를 조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 파란색 계열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 안에 있는 어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이때 컬러 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휴 색상의 넘버를 한 180 정도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180을 입력하지 않고 좀 수치가 작고 크더라도 파란색 계열은 만들어집니다. 이때 채도를 조금 낮추거나 높여서 원고 이미지에 맞게끔 작업하시면 되겠고 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니스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을 파란색 계열로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니터 사진을 불러와서 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 안에서 사진 2번, 자, 이미지 2.jpg를 선택을 하고, 자, 도구 상자에서 마찬가지로 마술봉을 선택한 다음에, 자, 흰색 바탕을 클릭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반전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 안에 있는 인볼스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자, 윈도우 메뉴 안에서 다시 한번 작업 이미지를 열기 하시고요. 에디트, 페이스트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안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을 하시고 자, X축과 Y축을 비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상단 메뉴 안에 있는 Maintain Aspect Rate 버튼을 눌러주고요. W에다가 50을 입력하게 되면 Y축도 같은 크기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적당하게
원고 이미지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가 완전히 정착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되겠죠. 모니터 하단 부분이 이 고무신 경계에 맞게끔 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하기 위해서 잠깐 가이드라인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 안에서 쇼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자, 만든 가이드라인이 안 보여지게 되겠죠. 자, 뭐 사용할 경우엔 다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폴리고널 라소트를 선택을 하고 고무신 사진의 경계를, 자,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조금 나머지는 크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자, 고무신 사진의 레이어인 레이어 1번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비어 카피를 선택을 합니다. 자, 독립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모니터 사진 위로 올리게 되면 그림처럼 트리밍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복사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레이어와 모니터 사진을 합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 2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완전히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니터 내부에 어떤 그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무신 사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 1번을, 자, 다시 한번 뉴 레이어까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 자,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이 되겠죠. 자, 크기를 줄여 주시고요. 자,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자, 엔터키를 누르고, 자, 모니터 사진 위로 이 그림을 올리기 위해서 레이어 2번까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무신 사진이 모니터 내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투영도 값도 지정하기 위해서 오피서티에 한 50 정도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이 이미지, 자, 만든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를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컨트롤 플러스 영문 2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가 합쳐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니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모니터 내부에 원형 물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구상자에서 원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 필터 안에 있는 디스토트를 선택을 하고, 자, 맨 밑에 있는 지그재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을, 자, 펀드 리플로 선택을 하시고요. 어마운트와 리치, 자, 물결을 지정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물결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물결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무신 사진의 그림자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F를 눌러주게 되면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와, 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디스턴스에 한 30 정도, 그리고 사이즈에도 한 30을 입력을 하셔서 그림자의 거리와 크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를 작업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 안에서 쇼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림처럼 앞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키보드 사진을 불러와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안에서 이미지 3을 체크하시고요. 셀렉트 메뉴에서 5를 선택해서 모든 내용을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서 카피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 다시 원래 작업 이미지를 열기 하시고요.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그림처럼 키보드 사진이 불러와졌겠죠. 이때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의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 또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자 먼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다음에 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정확하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의 바탕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자, 레이어, 뉴 레이어를 클릭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도구 상자에서 사각 도구 상자인 렉탱귤러 마크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선택을 추가하기 위해서 상단 메뉴 안에 있는 Add to Selection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 밑의 자, 영역을 다시 한번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겠죠. 자,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안에 있는 Fill을 선택을 하고 컨텐트 유지의 색을 블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OK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처럼 검정색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의 메뉴와 하단의 메뉴의 색이 정확히 지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고무신 우측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이미지 4를 선택을 하시고요. 셀렉트 올, 에디트,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 윈도우 메뉴 안에서 다시 한번 작업 이미지를 열기를 합니다. 자, 에디트에서 페이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불러와지겠죠. 자,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우측 하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자, 이 버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원고 이미지를 보시고 위치와 크기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상 기출문제 중에서 전체 모든 이미지를 작업한 것이 아니고요. 소스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포토샵 부분을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심볼을 만들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을 만들어 보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문자와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